안녕하세요. 백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육친 중에서 그 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친으로서 이제 정제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었는데요. 앞에 강의에서. 이 편제라는 것은 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자적으로 보면은 저 편제의 편자는 한쪽으로 치우쳤다 할 때 그 치우칠 편자죠. 그러니까 조금 재물이긴 재물인데 정제라는 건 바른 재물이라는 의미로 바를 정자를 썼다면 편제는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다소 큰 규모의 재물 그런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우쳤다는 재물이라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규모가 크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어떠한 위험 부담,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위험 부담성이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위험성이 따르죠. 왜냐하면 뭐 큰 돈을 투자하는 데는 그만큼 용기도 필요하고 큰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의 이익을 보는 그러한 경우에도 항상 위험 부담이 늘 따르는 게 현대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제라고 하는 것은 치우친 재물의 속성상 위험성이 따르는 그러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우친 재물의 특성상 그 규모가 크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열심히 일해주고 정당하게 이제 그만큼만 받는 정제의 어떤 월급의 개념보다는 이제 사업을 일으켜서 사업소득을 좀 크게 돈을 좀 많이 버는 사업성 마인드나 사업성, 그 다음에 사업성 자산, 소득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근원이나 통제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는데요. 이제 후에 이제 판서를 보시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 편제라고 하는 것은 꼭 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세상의 물질, 그러니까 어떤 가치가 있는 물질 또는 우리 꼭 가치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모든 것을 구성하는 물질의 근원적인 형태, 가장 기본 단위, 이런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보니까 편제가 아무래도 그러한 약간 공학적인 요소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물질관에 대한 의구심이니까 근원의 탐구에 대한 그런 자기의 심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돈이라고 치면 돈의 속성 같은 거, 왜 돈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또 화폐의 어떤 가치라든가 또는 화폐의 의미, 그다음에 이제 돈이 흘러가는 부족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또 물질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돈의 속성을 쫓는 그러한 형태도 바로 이런 편제의 속성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편서를 한번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결국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양대 양이나 또는 음대 음으로 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 같으면은 무토가 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편제가 되죠. 양대 양으로 극하거나 음대 음으로 또 극하게 되니까요. 자, 정 같은 경우에는 신이 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정제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결합된 형태로 극이 돼서 또 양간 같은 경우에는 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우 좋아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양대 양이거나 음대 음으로 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무정한 극이다, 무정지극, 그러니까 좀 심하게 극한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극하는 무정지극의 경우에는 좀 더 그 속성의 내부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심하게 극하다 보니까 좀 더 파고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그 물질에 대한 속성을 한 발 더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이죠. 살펴본다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대양, 음대음으로 극하는 것이면서 물질관과 통제성이라고 하는 속성이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꼭 재화를 나타내는 돈의 속성을 쫓는 것도 있겠지만은 모든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 단위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관찰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자연과학적인 그러한 분야의 어떠한 흥미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걸 통칭해서 공학적 요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속성을 직업적 요소에서 보면은 연관해서 이렇게 전공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과 함께 이제 통제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편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은 이제 공간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성이라는 것은 주어진 어떤 제한된 이런 공간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장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게, 점포를 임대하고 또는 사무실을 내거나 공장을 차리거나 하는 형태니까 어떤 공간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간 구성. 그러니까 이러한 공간성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내가 뭐 매장으로 쓸 거냐, 뭐 사무실로 쓸 거냐, 또는 공장으로 쓸 거냐 등등의 요소들을 어떻게 내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성을 내가 통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공간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성으로 이제 쓰느냐. 또 이거 말고도 이제 공간 통제성이라는 의미라서 본다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창고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다. 이런 것을 만약에 적절히 배치하거나 관리하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통제의 영역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물류 창고에 수많은 물건들이 적재해 있는데 그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련 번호를 부여한다든가 나름의 공간성을 중심으로 위치별로 어떻게 재배치를 잘해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제성을 발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공간의 배치에 따른 공간성에 따른 통제가 발휘된다. 이런 것들을 편제가 잘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물질의 속성과 공간성이라는 것이 동시에 발현되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제는 다른 육신성과 달리 이렇게 한 권한을 매우 좋아합니다. 즉 이런 일정 공간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그런 통제를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권한을 주지 않고 한번 정리해봐라, 네가 통제해봐라 이래 놓고는 나중에는 네가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편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권한을 쥐어주게 되면은 매우 우수한 그런 업무 추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이런 편제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윗사람으로 볼 때는 이러한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업무 효율 면에서는 우수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편제의 속성에 따라 붙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추가해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육친 간의 이제 관계에서는 아버지, 부친이죠. 아버지가 바로 이 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편제, 아버지라는 요소에서 이 부친이 과연 내게 어떠한 이런 재물적 환경 또는
성장 환경 또는 여러 가지 그 후광의 요소, 즉 나에게 얼마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배경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매우 삶이 달라지겠죠. 이제 사람은 태어나서 대체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후광을 힘입어서 성장하게 되는데요. 오죽하면 뭐 요즘 사회에서는 그 금수저란 말이 나올 정도로 부모님, 특히나 아버지의 어떤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위치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하니까요. 특히나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친의 어떤 여러 가지 후광, 도와줄 수 있는 배경, 이런 것들이 사주 내에서 아버지의 어떠한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좀 편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편제의 도움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 편제라는 것이 사주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돈도 물론 돈이겠지만은 아버지의 후광에 힘을 입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구조가 되느냐, 아버지 복이 없느냐, 이런, 또 아버지가 계시면 또 이제 어머니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주요하게 관찰돼야만이 일단은 가정 환경이 평탄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 개념에서 본다면 편지의 기본 개념들은 이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편제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쭉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재물, 그러니까 이 편제, 재성이라고 통칭할 때는 정제, 편제 합쳐서 하는 거니까요. 특히나 이제 편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치우친 재물의 사업소득, 사업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판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버지, 부친의 어떠한 후광 인자가 어떤 구조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피는 요령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제든 편제든 사주 내에서 어떠한 일간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돈이 있는 사주냐 없는 사주냐, 또는 좀 아니면은 뭐 큰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동네에서 좀 알아주는 부자가 되느냐 하는 정도.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후광을 얻어서 상속되는 그런 것에 대물림이냐, 아니면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어서 자수성가해서 부자를 이루는 것이냐, 뭐 이런 어떤 향배를 이런 편제의 구조 또는 정제의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판가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강의들에서 이제 정제를 공부하면서 이 정제 역할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을 해드렸죠. 뭐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역할들은 편제도 유사하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편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은 정제와 플러스해서 이 재성의 구조가 사주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도, 어떤 위치적인 사주의 구조적인 위치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특성들을 파악해서 결과적으로 재물의 인연인자가 좋은지 나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 사주냐 아니면 평범한 사주냐, 뭐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겠죠. 자, 오늘은 그래서 편제의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우친 재물, 그래서 편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벽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